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여러분. 오늘은 상업용 건물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율로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상업용 건물 꼬마 빌딩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토지와 건물 비율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신축한 건물이나 건물을 털었다가 증축했다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장기보유공제를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같은 금액에 팔더라도 토지 비율이 높으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물은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국세청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최근에 법률들은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할 때 토지 건물 비율을 보면요, 건물 가치하고 토지 가치가 있습니다. 취득할 때는 50억에 취득한 건물이 그 당시에는 건물 가치 20억, 토지 가치 30억에 구입을 했는데요, 토지는 점점 올라가고 건물은 낡아져가지고 건물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토지는 64억, 건물은 16억. 그래서 처분할 때 보니까 전체가 다 80억까지는 올랐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죠. 양도할 때 그럼 토지 건물 비율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느냐? 양도시 비율 판단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양도할 때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국세청은 판단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고 토지 가치를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감정평가를 통한 거를 국세청은 인정을 해줄 거냐? 감정평가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평가 방법이 있고, 토지는 토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비율로 할 것이냐, 임의적으로 나는 토지를 좀 더 많이 받고 싶어 라고 해서 임의적인 평가가액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거에 있어서 국세청의 기준은 뭘까요? 기준시가가 우선하는 것으로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임의가격으로 하면 안 될까요? 임의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공시가액과 30% 이내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임의적으로 설정한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든 아니면 다른 법률에서 평가를 하든 그런 내용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안분하는 데 있어서 왜 필요한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 가치가 낮을수록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게 되죠. 건물 부분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물론 건물도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상업용 건물을 지어져 있는 거를 사신 분들,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파시는 분들은 장기보유공제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를 사서 건물을 새로 올리신 분들, 구 건물을 사서 유지하다가 건축물을 새로 올리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장기보유공제가 토지하고 건물 부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장기보유공제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하죠.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안분을, 토지 부분을 많이 좀 받고 싶다 하는 게 납세자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건물에 대해서는 또 포괄양수도 규정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강의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80억 건물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보통 4대 6 정도 이렇게 금액이 나왔어요. 건물하고 토지를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까 국세청에서 30%까지 조정을 해도 된다고 했으니, 건물을 최대한 낮추고 30%, 토지를 최대한 30% 올리면은 27.3%, 79%가 되는데, 이걸 더해보면 106%가 나옵니다. 100%가 넘어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토지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걸로 하면은 30%가 넘어가게끔 건물 가치가 낮아져서 건물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에 맞게 토지를 조정을 하면 27대 72%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양도가액 80억을 다시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양도 금액을 80억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먼저 기준시가는 매매가액을 토지 부분, 건물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취득가액을 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건물은 신축해가지고 2년 이내라서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공제가 양도 차익 18억에 대해서 걸리고 거기에 따른 세금은 11억 3,200 정도가 됩니다.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따른 부담세액이 11억 3,300 정도 되겠네요. 자, 이 정도 세금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임의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토지 가격을 조금 더 높이고 건물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장기 보유 공제를 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세금이 얼마까지 줄죠? 9억 9,300까지 주네요. 굉장히 많이 세금이 줄죠. 절세 플랜을 적용해서 평가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근거를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9억 9,300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계산을 했었을 때 총 부담 세액이 11억 3,200이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9억 9,300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절세 금액이 1억 3,900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감정평가든 법률에 의한 방법이든 이걸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금액이 클수록 절세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국세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다 인정을 해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안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징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보시면 조세 심판례가 2023년 10월 31일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심판례인데요. 토지 건물 안분에 대한 심판이 국세청에서 신고하는 것과 과세하는 거에 대한 쟁점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특히나 세금 문제, 그중에서도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안분 가격이 정확하게 좀 산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 케이스는 토지하고 건물 가격을 그냥 총액만 적은 경우예요. 토지하고 건물 가액을 총액을 해서 안분을 했었을 때 그 안분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기준시가로 비례를 해가지고 그걸로 과세를 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제 토지를 허무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법률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가액을 분명하게 일단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는 케이스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준시가하고 30% 이상의 토지 건물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이게 요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죠. 또 다른 추징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23년도 9월 달에 나온 조세 심판례인데요.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했었을 때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게 했다는 거죠. 과세표준에 대한 안분 계산의 문제로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액을 분명하게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계약서에 명시한 가액과 30%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정된 법률을 보면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 건물 가액이 구분이 분명하다라고 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을 하고요. 사업자가 구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따라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이 세법을 보면요. 배울 수 있는 게 가액을 분명히 일단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고요.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을 보면요. 사업자가 구분한 가액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안분의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안분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업용 자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요. 양도소득세 계약서를 잘 써야 됩니다. 비율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상담을 와요. 그러면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도 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는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 가지고 오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계약이 진행이 안 되는 케이스들을 저는 몇 번을 봤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절세 상담을 오시고 양도세라는 가장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 건물에 대해서 안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절세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유리한 절세 방법입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고 세금은 줄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